안녕하세요. 정욱입니다. 북카페 라파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차 세계대전이 어떻게 시작되었죠? 가물가물하죠, 기억이. 당시 그 유럽에서는요, 여러 가지 무기들이 개발되고, 또 이렇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남자들끼리 힘겨루기, 한번 붙어봐, 이런 마음가짐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무기를 한번 시험해보고 싶었던 것일까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한 채 말이죠. 1차 세계대전은 1914년부터 1918년까지 있었죠. 시작은 이랬습니다. 오스트리아의 황태자 부부가 오스트리아는 사실 이제 예전에 제법 오늘날의 그런 작은 나라가 아니라 굉장히 강성했던 나라였어요. 오스트리아의 황태자 부부가 세르비아라는 나라를 방문합니다. 그런데 세르비아에 19살 먹은 청년이 정신 좀 이상했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그 황태자 부부를 총으로 저격해요. 이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스트리아와 이제 가까운 나라들이라고 하면 혈통적으로도 그렇고요. 어떤 나라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독일, 헝가리, 불가리아, 그리고 독일의 권유가 아마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날의 터키, 당시에는 오스만 제국이 한편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나라들이 전쟁을 이제 일으키니까 세르비아 편이 생기게 돼요. 세르비아 쪽은 누구냐면 세르비아와 영국, 프랑스, 러시아가 또 한편이 됩니다. 일종의 연합군이 된 것이죠. 이렇게 전쟁이 시작됩니다. 별별 일이 다 있었죠. 잠수함도 개발되었고 또 독가스를 전쟁에 사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관총도 개발이 되어서 기관총을 사용하게 돼요. 1차 세계대전 중에 사망한 군인이 자그마치 900만 명입니다. 사망한 군인 900만 명 중에 600만 명이 바로 기관총에 의해서 사살되었죠. 기관총은 이제 오늘날로 치면 M60 같은 총이 되겠죠. 그리고 민간인 사망자는 군인보다 더 많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데 민간인 사망자가 자그마치 1000만 명이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오스만 제국의 사망자는 이렇습니다. 전체 사망한 900만 명 중에 오스만 제국의 사망한 군인은 약 30만 명. 그런데 말이죠. 오스만 제국의 민간인 사망은 자그마치 200만 명이었습니다. 전체 민간인 사망 1000만 명 중에 200만 명이니까 매우 많은 숫자이죠. 그리고 전체 사망한 군인 900만 명 중에 오스만 제국의 군인이 사망한 것은 30만 명이니까 어쩌면 오스만 제국의 군인들이 전쟁을 좀 잘하는 군인이다 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다르다넬즈 해협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스탄불에서 보면 동북쪽으로는 보스포러스 해협, 이 보스포러스 해협은 동북쪽으로 쭉 이어지면서 흑해까지 이어지고 서북쪽으로는 한 1.5km에서 2km 정도 금각만이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금각만과 보스포러스 해협이 만나는 이 지점에서부터 거의 서쪽 방향으로 마르마라해라고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단일 바다 중에 가장 작은 바다가 있고 그 마르마라해에서부터 다르다넬즈 해협이라고 있는데요. 이 다르다넬즈 해협으로 쭉 빠져나가면 지중해가 나타납니다. 이 다르다넬즈 해협에 갈리폴리라는 지역에서 전투가 벌어집니다. 이름하여 갈리폴리 전투라고 합니다. 1차 세계대전 중에 가장 치열했던 전투 중에 하나인데요. 이곳에서 연합군 측은요, 영국, 프랑스, 그리고 영국의 그 영연방 국가인 저 멀리서 온 호주와 뉴질랜드 군인들까지 합세합니다. 자그마치 20만 명이었어요. 당시 그 영국의 해군부 장관이 바로 그 나중에 수상이 되는 처칠이었습니다. 그리고 오스만 제국은요, 이때 예를 들면 오스트리아, 독일, 헝가리, 불가리아 등의 도움 없이 오스만 제국 단독으로 이 연합군을 상대했는데 그것도 이제 터키 땅에서죠. 왜냐하면 그 다르다넬즈 해협의 갈리폴리라는 곳이니까요.
이때 오스만 제국의 군인을 지휘하던 총사령관이 바로 그 유명한 무스타파 케말 파샤 아타투르크입니다. 이때 아타투르크는요, 군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족과 조국을 위해 이곳에 죽으러 왔다고 말이죠. 치열한 전투가 벌어집니다. 쌍방간에 대포를 쏘고 뭐 난리가 벌어졌겠죠. 전쟁 정말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르다넬즈 해협에 밀물과 썰물, 즉 그 간만의 차를 이용한 아주 기묘한 작전을 펼치게 됩니다. 아타투르크가 말이죠. 그래서 그 연합군 측의 배가 썰물 때 이 땅에 배가 걸려가지고요, 옴짝달싹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때 오스만 제국 군인들이 또 대포를 퍼부었고요. 그리고 뭐 그 후에 뭐 그냥 백병전이라고 하죠. 그냥 군인들끼리 그냥 온몸으로 부딪히면서 그런 전투를 벌였고요. 그래서 결국은 연합군 측이 20만인 대군인데 그 중에서 거의 반 정도가 사망했고, 오스만 제국도 큰 피해를 입었지만 오스만 제국이 승리했습니다. 이 전투를 기점으로 해서 오스만 제국이 점점 승기를 잡고 터키 땅에 많이 들어와 있던 연합군들을 계속해서 몰아냅니다. 심지어는 이스탄불을 점령하고 있던 영국군을 완전히 몰아내요. 이렇게 연합군 측을 물리치면서 오스만 제국이 더욱 단결하는 계기가 되었고요. 1923년 무혈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술탄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게 되고 무스타파 케말 파샤 아타투르크가 터키 공화국의 초대 대통령으로 추대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슬람교를 믿는 나라들 중에 가장 최초로 공화국이 된 나라가 바로 터키 공화국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아타투르크 대통령의 그 업적이 매우 많습니다. 뭐 대표적인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요, 여성들의 인권을 많이 상승시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합법적으로 이혼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고요. 종교와 정치를 완전히 분리합니다. 왜 예전에는 재정일치의 사회다 그래서 제사와 정치, 즉 종교와 정치가 하나로 가는 그런 제도가 많았잖아요. 뭐 예를 들면 예전에 고려 시대도 그랬고, 뭐 예전에 뭐 고구려 백제 신라라든가 뭐 유럽의 여러 나라들도 재정일치의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터키 공화국은 이제 더 이상 재정일치의 나라가 아니라 완전히 공화국, 그리고 종교와 정치를 완전히 분리한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공공장소, 예를 들면 어떤 관공서 또는 뭐 학교 이런 곳에서 이슬람교를 상징하는 언행을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이슬람권 여성들이 그 머리에 이렇게 착용하는 히잡이라고 있죠. 이 히잡을 터키에서는 공공장소에서는 착용할 수 없습니다. 아주 신앙심이 깊은 여학생이 학교에서 히잡을 착용하겠다고 우겨도 안 됩니다. 이건 교칙뿐만이 아니라 법에 어긋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공공장소에서는 이슬람교를 드러내는 행동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일부 다처제, 물론 이슬람교의 대표적인 거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뭐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러지 않았나요? 어쨌든 이슬람교에서 많이 성행되는 일부 다처제가 또 폐지되죠. 이렇게 아타투르크 대통령은 굉장히 많은 업적을 가지고 있고요. 사실 원래 아타투르크 대통령의 이름에는 아타투르크라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유럽 의회가 터키의 아버지라는 의미로 유럽 의회가 이 아타투르크 대통령에게 터키의 아버지라는 뜻으로 이 이름을 헌정했다고 해요. 터키 아버지 뜻이 바로 아타투르크라고 합니다. 네, 터키에 대한 이야기가 점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흥미롭게, 재미있게 책 들어주시고 또 여건이 허락된다면 소설 커피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115페이지부터 읽겠습니다. 커피와 함께한 사랑, 그리고 결혼. 숯불 위에 모래판이 서서히 뜨거워졌고 모래판에 놓인 작은 주전자에서 김이 어른어른 피어오르고 있었다. 슐레이만은 주전자를 들고 침실로 들어갔다.
록셀라나는 목욕탕에 있는지 침대 위에 없었는데 그녀가 이미 침대를 정리해 놓았기에 침대는 그들이 잠을 잔 흔적도 없이 깨끗이 정돈되어 있었다. 친구이자 재상인 이브라임이 선물해준 커피잔을 꺼내든 슐레이만은 주전자의 커피를 그 고급스런 커피잔에 따랐다. 슐레이만,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바쁜 일이 있으셨는지요? 향이 매우 좋은데 무슨 차인지요? 맑고 높은 명랑한 목소리로 말하는 록셀라나는 가볍게 목욕을 했는지 긴 커피색 머리와 하얀 얼굴이 촉촉이 젖어 있었다. 후렘 로사, 왜 벌써 일어났소? 아, 당신은 막 씻고 난 모습도 아름다워요. 난 무희비가 되길 잘한 것 같군. 눈매가 날카로운 슐레이만이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선하고 행복한 표정을 지었다. 슐레이만, 바쁜 일을 처리하시며 저를 위해 차까지 준비하셨군요. 감사합니다. 어젯밤 제가 하렘에서 나와 이곳 궁으로 왔지요. 그래서 이렇게 바쁜 일도 동시에 처리하실 수 있나 봅니다. 하지만 하렘이 궁 안에 있다면 더 편하게 일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하렘을 토프카프 궁전 안으로 옮기는 게 좋겠군. 내가 한번 생각해 보겠소. 아, 그리고 이 차는 커피라고 해요. 우리 오스만 제국의 속국인 이집트라고 있는데 그 남쪽 에티오피아 고산지대에서 자라는 열매라오. 아주 귀한 작고 빨간 열매인데 그 열매 안에 단단한 씨가 2개 있지. 그 씨를 햇볕에 말려 볶은 후 잘게 갈아서 만든 차인데 신맛과 단맛을 동시에 느낄 수 있어요. 아프리카 중서부 콩고에서 자라는 열매도 있는데 그 씨는 단단하지 못하고 맛이 쓰지. 그리고 이 커피잔은 말이요, 이브라임이 최고의 도자기 공에게 지시하여 제작한 것인데 얼마 전 내 생일에 내게 선물해 준 것이요. 슐레이만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커피잔을 록셀라나에게 건넸다. 그녀는 호기심 가득한 표정을 지으며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한 모금 더 마시더니 중얼거렸다. 슐레이만, 놀라운 맛입니다. 정말 너무 맛있어요. 오늘은 유난히 더 맛있군. 아마도 그대와 나의 사랑이 듬뿍 담긴 듯해요. 그렇다면 더 마셔야겠어요. 라고 말한 록셀라나는 커피를 몇 모금 더 마시더니 몽환적인 표정이 되어 슐레이만의 품으로 파고들었다. 슐레이만, 언제까지나 제 옆에서 저만의 슐레이만이 되어줄 수 있는지요? 저는 다시 뜨거워졌어요. 어젯밤보다 더 안아주세요. 로사, 당신은 정말 우아하고 아름다워요. 난 이미 당신의 무입비요. 사랑하오. 다시 태어나도 당신만을 사랑하겠소. 아, 정말이지요. 슐레이만, 사랑해요. 저도 영원히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영원히. 슐레이만이 자신의 입술을 록셀라나의 입술 위에 포겠다. 입술이 교차하며 커피에 의해 각자의 입에서 만들어진 부드러운 맛과 향도 교차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영혼도 교차하며 하나가 되었다. 첫째 날보다 더 숨가쁜 사랑이 이어졌다. 사랑하고 이야기하며 잠들었다. 그 고급스런 커피잔에 커피를 마시면 다시 훨훨 타오르듯 뜨거워졌고 최고의 육체적 쾌락과 정신적 만족을 느꼈다. 7밤을 함께 보낸 후 슐레이만은 새벽에 침대에서 빠져나와 의자에 앉았다. 새근새근 잠들어 있는 록셀라나를 은은한 미소로 바라보며 가젤을 쓰기 시작했다. 여기서 가젤은요, 운율에 맞춘 정형시라는 뜻입니다. 다시 본문 읽겠습니다. 슐레이만이 시를 마무리했을 때 록셀라나가 몸을 일으켰다. 로사, 일어나지 말아요. 그대로 침대에 있어요. 내가 그대를 위해 지은 시를 낭송할 테니 들어보세요. 네, 슐레이만, 저를 위해 시를 쓰시다니 저는 그저 감격할 뿐입니다. 내 동반자, 내 사랑, 내 달빛이여. 내 생명, 내가 살아가는 이유인 내 천국, 천국의 강을 흐르는 내 포도주여. 내 봄날, 내 행복의 근원, 밝게 빛나는 내 별. 머리카락은 아름답고 눈썹은 활과 같고 눈에는 장난기가 가득한
설사 내가 죽더라도 그 이유는 그대 때문이니 나를 구해주오. 오, 비무슬림이지만 아름다운 내 사랑. 그대의 문에서 계속 그대를 찬양하리. 그리고 노래하리. 사랑하기 때문에 아픈 가슴을 지닌 눈물이 가득 찬 나는 무희비요 행복하오. 방금 이 시는 술레이만 황제가 쓴 그 시를 실제 그 번역한 내용 중에서 일부를 발췌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무희비는 사랑에 미친 남자라는 뜻입니다. 폐하 아니되옵니다. 술탄께서 어찌 결혼을 하십니까? 황실의 관습이 아니옵니다. 다시 생각해 주시기 바라옵니다. 여인은 그저 여인일 뿐이옵니다. 세월이 흘러 하렘은 록셀라나의 뜻대로 토프카프 궁전 안으로 옮겨졌고 슐레이만과 록셀라나 사이에 자녀들이 태어났으나 1533년에 궁안은 다소 소란스러웠다. 디반 회의 중에 슐레이만이 록셀라나와 결혼하겠다고 말하자 신하들은 이구동성으로 불가함을 외쳐댔다. 한바탕 아우성이 벌어졌고 슐레이만은 신하들의 말이 모두 끝날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기다린 후 신하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여인은 그저 여인이라. 그대들의 어머니도 여인 아닌가? 내 어머니께서는 내게 늘 솔직한 사람이 되라고 하셨소. 대화할 때는 신분의 높과 낮음을 막론하고 늘 솔직한 감정으로 경청하며 묻고 대답하라고 말씀하셨소. 그래서 내가 자세를 낮추고 그대들의 의견을 존중해 왔어. 이런 나를 교육하신 내 어머니도 여인이요. 매서운 바람이 불어 지나간 듯 디반 회의장이 싸늘해졌다. 슐레이만은 내 가장 소중한 친구 이브라임은 내 편이 되어주겠지 라고 생각하며 재상인 이브라임을 바라봤다. 이브라임 파샤, 그대의 생각은 어떠하오? 네, 오늘 북카페 라파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계속 할 거고요. 구독 눌러주셨습니까? 구독을 누르면 나타나는 몇 가지 종들 중에서 이렇게 부르르 떠는 종 모양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까?